안녕하세요. AI 학과 권무혁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판교에서 개발자로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판매를 해본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개발자이니까 어떻게 일반인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다른 교과에서 일반적인 교과에서 안 나오는 방식으로 제가 자료를 작성해 왔습니다. 자, AI가 인식을 하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AI는 결국 사람을 흉내내는 건데, 사람에는 입이 있으니까 말, 예, 귀가 있으니까 목소리, 그 다음에 눈이 있으니까 그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배우고 알아둘 수 있는지를 제가 쉽게 비유해서 하는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을 배우고 알아듣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 자, 컴퓨터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설명하기 전에 컴퓨터는 어떤 이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거를 그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1번 다음에 2번 하고 3번 다음에 4번 하고 이렇게 순차적인 방식으로 그 방법을 찾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방식 말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이 어떻게 기억하고 판단하는 건지 사람을 흉내내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사람의 신경망 세포에 흉내를 낸 알고리즘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방식으로 이제 컴퓨터 기술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흉내 내는 거죠. 그 사람을 흉내 내갖고 만드는 것들이 이제 컴퓨터 AI뿐만 아니라 그 동물의 세계를 흉내를 내갖고 만든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KTX도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그거는 새의 주둥이를 그 흉내내갖고 만들었다,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거를 흉내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을 어떻게 배우느냐라는 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사람은 어떻게 말을 배우는지를 먼저 봐볼게요. 자, 아기 때에 그 사람은 말 배울 때는 크게 아기 때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컸을 적에 하고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아기 때는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엄마가 가르쳐 주는 형태로 말소리를 그대로 답습을 하죠. 예, 엄마의 입모양이나 뭐 소리를 듣고 말을 배운다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기는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흉내내 갖고 똑같이 합니다. 이게 주어고 동사고 구분 안 하고 똑같이 합니다. 이거는 오리고 이거는 주사이다. 오리는 깨깨 이런 식으로 하면 애가 깨깨 따라 하죠. 네. 자, 그러면은 애가 커갖고 똑똑해졌을 적에는 어떻게 말을 배우느냐. 자, 요거는 제가 지금 국내에서 잘 나간다는 이제 중학생들을 위한 영어 학습을 위한 책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 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영영 1번부터 100번까지 짤막한 영어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라고 하는 의미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처럼 애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통째로 외워라. 단어 이렇게 외우지 말고 단어와 문법을 이렇게 나눠서 외우지 말고 통째로 외워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배울 때는 이제 단어하고 문법하고 나눠서 배웠지만 요즘은 통째로 외우라는 식으로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는가 봐요. 자, 그러더라도 통째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말을,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어를 외우죠, 단어를.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단어와 문법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방식과 애들이 배우는 방식과의 차이점을 봐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애들이 말을 배울 때는 천천히 배우죠. 통째로 그냥 주, 동사 구분 없이 통째로 배우는데 천천히 배우죠. 근데 그 부모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외국 사람이고 하나가 또 한국 사람이라면은 애는 이중말을 다 배우거든요. 이거는 한국어다, 이거는 영어다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두 개를 다 해요. 예. 그런데 중학교 들어갔을 적에는 구분해서 하는 거죠. 예. 애는 그런 저항감 없이 말을 다 배우는데 중학교 들어가서는 저항감이 많죠. 예. 반면에 이제 많은 양을 습득하는 거는 중학교 들어가서 단어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빨리빨리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죠. 예. 책의 내용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반면에 애는 책을 읽지를 못하겠죠. 예. 그런데 반면에 애는 말을 배운 거에 대한 저항감이 없기 때문에 말을 잘 해요. 어렸을 때 배웠던 애들은 커서도 외국 사람하고 말을 잘해요. 근데 커서 배운 사람은 외국 사람하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컴퓨터는 이 유학이 이거부터 기술이 발전했을까요? 아니면 이거부터 발전했을까요? 불행히도 이거부터 발전했습니다. 단어와 문법부터 배우는 걸로 발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을 배운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론 촘스키라는 버클리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문법 기반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흘러갔고 통째로 외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버렸어요. 예, 통째로 외우는 방식은 이제 AI의 대부라고 나와 있는 제프리 힌턴 카나다 교수입니다. 딥러닝을 만든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유아기와 여기 유아기와 중학교로 이렇게 형태로 나눠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더 들어가서, 자, 이전 방식이 문법적인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철수가 학교에 간다. 이걸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철수 명사, 학교 명사, 철수가 주어, 학교의 부사,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죠. 간다 동사.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 말의 뜻을 이해하죠. 자, 사가 명사. 사가는 주어, 빨갛고는 형용사. 주어와 형용사로 문장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배운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게 이전 방식의 컴퓨터 방식이에요. 자, 이전 방식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철수라고 이렇게 바로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한글 한 글자가 숫자 3바이트로, 이렇게 3바이트로 나눠져서 저장이 돼요. 수도 여기에 3바이트 저장해서. 이렇게 3바이트로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갖다가 UTF 코드라고 하거든요. UTF-8 코드. 이 3바이트는 궁극적으로 여러 반도체에다가 저장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0101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0101로 이런 반도체에 대한 저장이 되고, 저장된 것들은 누구한테서 처리가 되냐면 요 CPU 여기서 이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 거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전에 컴퓨터들은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D램, 인텔이 만든 CPU로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윈도우즈 컴퓨터도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자, 왼쪽편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영어는 숫자가 그냥 A라고 통째로 저장된다고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숫자로 바꿔서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65입니다. B는 66으로 저장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이 돼서 여기 안에서 동작이 돼요. 자, 그러면은 딥러닝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아까는 이 글자별로 한 글자에 3바이트씩 코드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딥러닝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딥러닝에서는 철수가 라는 게 한 개로 코드가 만들어져요. 예. 학교에가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지고요. 간다가 한 개의 코드로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코드로 되니까 더 짧은 처리가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한 개의 코드는 엠베딩 벡터라 그래갖고 엄청나게 긴 행렬로 또 다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사과는 하나, 빨갛고 하나,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여기 내부에서는, 딥러닝 내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됐냐면, 이 코드,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X표입니다. 예, 철수가, 아까 철이 3바이트 들어가고, 수가 3개라 그랬잖아요. 딥러닝에서는 철수가가 하나의 코드예요. 근데 이 코드는 또 엠베딩 벡터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엠베딩 벡터 행렬이 되는데, 이 행렬은 768바이트로 이렇게 돼요. 이게 땡땡땡 돼 있죠. 768바이트에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더라도 이 바이트는 결국 바이너리로 바뀌어갖고 여기 반도체에다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는데 아까랑 틀리게 반도체가 틀려요. 여기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쓰고, 여기는 인텔 CPU가 쓰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GPU가 써요. 예.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하이닉스 반도체와 엔비디아 GPU로 동작을 합니다. 예, 행렬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동작을 해요. 자, 행렬로 어떻게 처리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좀 더 단계로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는 일반인 코스니까 이렇게 숫자로 처리한다는 것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사람 많이 봤죠? 이 사람 젠슨항이라고 엔비디아 대표인데, 이 사람 옆에 서 있는 이만한 게 뭐냐면은, GPU가 이렇게 72장에 꼽혀 있는 서버 렉이라고 해요. 이렇게 많이 꼽혀 있는 걸 렉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가격이 하나가, 요 통째로 72장에 꼽혀 있는 가격이 하나가 얼마냐? 그 낱개로 사면은 카드 한 장에 5천만 원이에요. 네, 5천만 원짜리가 72개가 꼽혀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엄청 비싸겠죠? 하지만 이게 통째로 사면은 가격을 좀 할인해 주니까 한 26억 간다고 합니다.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가격 한 채죠. 예, 강남 아파트가 있고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싼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요게 아파트 한 채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컴퓨터 방식으로 되어 있는 똑같은 크기의 요거 하나는 얼마냐? 요 하나가 비싸봤자 한 1,00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예, 1,000만 원짜리 30 몇 개가 꼽혀요. 네, 그러면은 이거 한 3억 정도밖에 안 해요. 가격 차이가 거의 10배가 되죠. 그죠? 자, 딥러닝은 학습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애들처럼 한다 그랬죠? 통째로 외우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통째로 외우고 하는데,
애인데 컴퓨터는 애가 아니고, 예? 어른이 배우는 이 꺾고 처리하는 그 방식보다 10배가 더 비싼 컴퓨터에서 돌아가요. 엄청 비싼 컴퓨터에서 애처럼 배우고 이해하고 하는 게 이제 딥러닝입니다. 자, 말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림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림을 이해하는 부분을 봐보면은 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거실이라고 볼게요. 거실에서 TV도 있고 소파도 있고 뭐 양탄자도 있고 쭉 있습니다. 여기 이전 방법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전 방법에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사람을 딱 보면은 딱 보자마자 손이라고 아시죠? 하지만 컴퓨터가 알려면은 이 손이라고 알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손가락이 5개고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해야 여기 손입니다. 예. 그럼 얼굴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 동그란 거에다가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2개 있으면 사람 얼굴입니다. 이렇게 생기면은 요거 몸체고, 얼굴 밑에 이렇게 되면 요거 몸체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윤곽을 추출해서 형태를 알아맞추는 거죠. 이런 과정을 특징적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이 거실에 있는 것들을 자 어떻게 이해하냐면 동그랗고 여기 바늘이 2개 있으면 시계입니다. 여기 타원이 이렇게 크다란 타원이 있으면 카페트입니다. 윤곽을 추출하면 요만 크다란 타원이 나오겠죠. 자, 또 윤곽을 추출하면은 요렇게 직사각형은 요렇게 사이즈가 요만한 것들은 액자가 없고 이만하게 큰 거가 나오면 큰 거에 새까맣게 되어 있으면 TV가 되겠죠. 큰 거에 또 안에 또 박스가 들어있으면은 직사각형이 들어있으면은 그 TV 선반이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책 선반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걸 뭐라고요? 기존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징을 추출해서 하는 거는 기존 방식. 자, 딥러닝 방식은 어떻게 하냐? 딥러닝 방식은 특징을 추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자, 이거 눈치껏 갖고 이렇게 뚝 들어오는 거는 철수입니다. 애가 얘한테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거는 철수다. 이렇게 생긴 거는 사과다. 이렇게 생긴 거는 참이다. 라고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렇게 배우면은 다음부터 이와 비슷한 건 들어오면 참외라고 이렇게 알아내요. 여기에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줄이 있고 노란색이니까 참외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통째로 사람이 딱 보면 참외라고 알듯이 통째로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게 딥러닝의 방식입니다. 자, 그럼 목소리는 어떻게 배우고 이해하느냐? 이게 마지막이죠. 이게 그림을 이해하는 거는 시각이고 목소리는 기니까 목소리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쭉 나오면 파형이 이렇게 쭉 나와요. 파형으로 표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까지는 이응, 여기서까지는 아, 여기서까지는 비읍, 여기서까지는 이거 다 합치면 뭐겠어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식이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쉬운 것 같죠? 아닙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목소리는 앞에 글자하고 그림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자, 봐보시면은, 자, 이게 아고, 이게 벌하고, 이게 지고, 이게 가라고 봅시다. 파란색은 평상시 정상적인 아버지가 라고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은 이제 아버지가 목소리가 좀 늘어져요. 예. 동일이지만 목소리가 늘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파형이 틀리죠. 파형이 틀려도 아버지가로 이렇게 반한 거예요. 사람은 이해합니다. 파형이 틀려져도. 자, 파형으로 보니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파형을
주파수로 나눕니다. 주파수. 요 파형이 한 개 주파수로 지은 게 아니거든요. 주파수 변환을 이렇게 시켜요. 그 기술적으로 FFT라고 해요. 푸리어 변환이라고 하는데, 요 파형을 보면은 여기에서 주파수가 0일 때, 1000일 때, 2000일 때에 주파수가 있고 세기가 얼마나 강한지 여기 쭉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저장을 해서 맞춥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컴퓨터가 같고 다름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전 방식과 딥러닝 방식을 또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이전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 A가 B가 같다, 예, 라고 하면은 A는 이거라고 치고 B가 이거라고 하면은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진수 요거 하나하나 비트라고 하거든요. 이건 통째로 바이트라고요. 비트별로 이렇게 같고 다름을 틀림을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럼 여기는 같고 여기는 틀리니까 아, A와 B는 틀리겠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딥러닝의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은 A도 하나의 벡터라 그랬죠. 행렬 이렇게 되고 B도 이렇게 행렬이 돼요. 그럼 두 개를 곱합니다. 곱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행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합이 0에서 1 사이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우면은 같은 거고, 예? 0에 가까우면은 같지 않는 거고, 1에 가까우면 노랗고, 1에 가까우면 길다,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 기존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형태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런 특징을 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를 했어요. 근데 딥러닝에서는 특징을 갖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노란색의 벡터, 그 다음에 빨간색의 벡터, 이렇게 곱해갖고 쭉 나오는 거예요. 벡터를 곱해면은 얘가 빨갛다, 노랗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판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벡터로 곱하기만 하면은 같고 틀리고 길다, 뭐 맛있다, 철수다, 아니 영리다, 이렇게 다 판단이 몰랐다고요? 곱하기로 이루어집니다. 곱하기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하나 비교하는 세상이었거든. 이 비교는 사실 내부적으로 빼기하고 똑같습니다. 빼서 0이 되면 같은 거고 0이 아니면 틀린 거죠. 그죠? 더하기 빼기의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더하기 빼기 세상이라면 지금은 곱하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반도체로 따지면 옛날은 인텔과 삼성의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세상으로 바뀐 거죠. 자,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챗GPT를 많이 사용해 왔잖아요. 사용을 많이 해왔는데 챗GPT가 이것도 기술이 쭉 발전되어 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말로 이렇게 글자를 치면은 얘가 답변해 줬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해하는 거다가 지금은 그림도 이해를 해요. 그림을 넣으면 이 사람이 밥을 먹는지 운동을 하는지 얘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말도 알고 그림도 아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네. 이거를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 두 개를 다 아는 것 갖다가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게 그 다음에 이 행동으로 사람의 몸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는 것들 로봇이라고 하잖아요. 자, 로봇에는 카메라, 눈에 해당되는 카메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공장에 있는 자동차 만드는 거는 눈도 없습니다. 그냥 팔만 움직여 갖고 막 생산하죠. 예, 그런 이제 몸만 있는 그 로봇가 있고 사람처럼 생긴 로봇가 있죠. 눈도 있고 말도 하고 저기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하는 그런 로봇가 있죠. 그런 거 사람 닮았다 그래갖고 휴보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로봇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합치면은 뭐가 돼요? 사람이 되죠. 예, 궁극적으로 AI가 추구하는 거는 사람과 동일한 것을 만드는 것을 추구를 해요. 그럼 사람과 동일하게 만들면 뭘 할 수 있냐? 여태까지 사람이 했던 것들이 뭐가 있어요?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 가서 생산을 하거나 누가 시키면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거기에 그게 하는 대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돈으로 받죠, 그죠?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인간 세상이었잖아요. 이제 그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앞으로? 사람 안 시키고 다 이 로봇 AI한테 시키겠죠. 그래서 사람의 일자리가 대폭 이제 사라지겠죠. 돈은 누구한테 벌어오려고 갔냐? 지금까지는 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기계가 벌었잖아요. 앞으로 AI 세상에서는 돈은 AI한테 시키는 거예요. 네. 사람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 AI한테 시켜갖고 얘가 일을 해갖고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똑같은 단순 반복적인 것도 해도 잘하고 사람처럼 복잡한 거 시켜도 잘하거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바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AI가 사람의 흉내를 내서 기술이 발전되어 온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로 인식하고 학습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죠, 그죠? 궁극적으로는 또 뭐라 한다고요? 사람이 일자리 다 뺏어갑니다. 그럼 사람은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더 똑똑하죠. 이 AI를 만든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거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먹고 사는 방법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있으면은 일자리가 다 없어집니다. 자, 이상으로 제 1강은 제가 마치고, 자, 이 2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